가운데중 물결랑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우선 문희상 의원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문희상 의원님 건 관련해서 왜 야당 중진 의원을 계속 언론에 나오게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단체가 고발한 내용, 그리고 대한항공에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게 나왔는데도 왜 그것을 질질 끌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마치 지금 법사위 현장에서 무슨 큰 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야당 망신주기, 야당 탄압인 겁니다. 그 내용에는, 그래서 그 내용의 판결문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아시죠? 문희상 의장이 항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원래 5천만 원을 의자에 놓고 갔다라고 하는 당시 사건이 3심까지 가서 무죄가 났습니다. 내일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오늘 밤 갑자기 정치자금 내역이 있다며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후보는 당시 0.6% 차로 서울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엄청난 권력이 개입했던 것이죠. 1심에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줬다고 하는 한만호 사장이 두려웠습니다. 회사를 찾을 욕심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났던 겁니다. 우리는 그전 사건도 한명숙에게 5천만 원을 의자에게 줬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3심까지 가서 무죄가 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것은 정치적으로 올가매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만호라고 하는 사장은 1심에서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회사를 찾을 욕심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양심 선언을 하자 무죄가 나왔는데 우리는 2심에서 그 한만호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에 의해서 망신당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그날처럼 우리는 의아해하면서 한명숙 총리가 마지막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묻히려는 듯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박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대립되었던 사람은 정윤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윤회가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이길래 박지만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에게 전날 진술 내용에 따라 박 회장도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검찰 법무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냥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자, 우리 장관님, 이런 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전화하는 것이? 그 박지만 씨가 3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불출석함에 따라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임검사가 그 변호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죠.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 못 믿는 겁니다.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에. 자, 장관님, 당시 최모 경위는 왜 자살했으며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최모 경위가 왜 자살했는지 우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만호라고 하는 사장이 와서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총리였던 분을 감옥에 넣어야 하는 이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정윤회 문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리고 최모경이가 죽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야? 다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 화면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국정원 해킹 사건. 누가 국정원이 해킹 당했다라고 야당이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국정원이 해킹 당해서 해킹을 하는 내용 자체를 매입했고 그걸 가지고 해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왜 저 고발자는 아직도 불러서 조사를 안 하고 있죠? 저 사건 관련해서 고발한 사람은 왜 아직도 불러서 조사를 안 하죠? 지금 검찰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일이 됐습니다. 세상이 저렇게 떠들썩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부르고, 그렇죠? 그러니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지 걱정을 하면서 촉구를 하는 겁니다. 국정원이 저런 일을 벌였는데 국정원이 혹시 두려운 건 아닌가요? 고발인이 11명인데요. 순차적으로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11명이면 빨리빨리 해야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인 중에 아직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박원순 시장입니다. 전부 다 무혐의 났죠? 박원순 시장 아들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아들은 병역 특혜를 받았다라고 한 사람이 계속 허위사실로 고발되어서 처벌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누가 고발했다고 버젓이 우리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몇 번이나 판단해놓고 버젓이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현재 수사 중이다 라고 하니 언론이 또 그걸 그대로 보도합니다. 이러니 이 세상이 공정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추가 고발장은, 새로운 고발장은 관련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법정에 현출이 되고 이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이 있다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기존 처리했던 사건들과 이번 고발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 그 재반 사정과 증거 관계들을 지금 분석을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판결문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아시죠? 문희상 의장이 항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원래 5천만 원을 의자에 놓고 갔다라고 하는 당시 사건이 3심까지 가서 무죄가 났습니다. 내일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오늘 밤 갑자기 정치자금 내역이 있다며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후보는 당시 0.6% 차로 서울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엄청난 권력이 개입했던 것이죠. 1심에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줬다고 하는 한만호 사장이 두려웠습니다. 회사를 찾을 욕심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박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대립되었던 사람은 정윤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윤회가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이길래 박지만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에게 전날 진술 내용에 따라 박 회장도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검찰 법무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냥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자, 우리 장관님, 이런 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전화하는 것이? 그 박지만 씨가 3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불출석함에 따라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임 검사가 그 변호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죠.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 못 믿는 겁니다.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에. 자, 장관. 가운데중 물결랑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우선 문희상 의원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문희상 의원님 건 관련해서 왜 야당 중진 의원을 계속 언론에 나오게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단체가 고발한 내용, 그리고 대한항공에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게 나왔는데도 왜 그것을 질질 끌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마치 지금 법사위 현장에서 무슨 큰 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야당 망신주기, 야당 탄압인 겁니다. 그 내용에는 의원님, 당시 최모 경위는 왜 자살했으며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최모 경위가 왜 자살했는지 우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만호라고 하는 사장이 와서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총리였던 분을 감옥에 넣어야 하는 이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정윤회 문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리고 최모경이가 죽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야? 다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 화면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국정원 해킹 사건. 누가 국정원이 해킹 당했다라고 야당이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국정원이 해킹 당해서 해킹을 하는 쑥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났던 겁니다. 우리는 그전 사건도 한명숙에게 5천만 원을 의자에게 줬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3심까지 가서 무죄가 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것은 정치적으로 올가매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만호라고 하는 사장은 1심에서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회사를 찾을 욕심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양심 선언을 하자 무죄가 나왔는데, 우리는 2심에서 그 한만호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에 의해서 망신당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그날처럼 우리는 의아해하면서 한명숙 총리가 마지막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묻히려는 듯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